여러분, 이제 소음이란 그 인간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의 이제 총칭으로 여러 어떤 그 우리나라 이제 법 규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 이제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이랑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인간이 어떤 듣기 싫어하는 소리, 바라지 않는 의미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은 이제 소음 진동 규제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관련법이랄지 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들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또는 이제 주택 보호과 연관돼서 이제 층간 소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소음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음은 이제 특히 큰 소리 또는 이제 불쾌한 음색이나 충격성 또는 이제 음성이나 음악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생리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뭐 주의 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소리, 숙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 이처럼 소음은 어떤 소음의 어떤 그 크기, 강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어떤 부시럭거리는 그런 소리도 실제 숙면에 상당히 방해를 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실에서 어떤 규제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면을 취하기 위한 어떤 기준치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소음을 보겠습니다. 사업장 내 이제 생산 라인이랄지, 건설 중장비, 발파 소음 등 건설 현장,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기차,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에 관한 교통 소음,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강의가 있었는데 국방 관련 소음이랄지 또는 생활 소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소음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민원으로 제기되는 게 소음입니다. 전체 민원 건수의 약 한 80%가 소음 진동을 점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환경 소음의 이제 음압 수준을 보겠는데,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이제 0데시벨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소음성 난청을 이제 유발하는 어떤 그런 수준, 100데시벨 또는 120데시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시벨로 표현을 하면 이제 100, 120 정도 차이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소리의 음압의 크기로 말씀을 드리면 뭐 10만 배 내지 100만 배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소음의 어떤 크기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각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어떤 정도는 이제 80데시벨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80데시벨에 못 미치면 청각적으로, 즉 어떤 난청을 이제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80데시벨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난청을 유발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80데시벨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 어떤 도로 교통상의 그런 환경 소음이 80데시벨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철 어떤 그런 그 지하철 내 그런 소음 정도가 한 80 내지 85데시벨, 그리고 일반 도로상의 어떤 교통 소음 정도도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큰 트럭이랄지 일반 이제 산업장의 어떤 이제 제조업 기타 관련 업체에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소음 정도는 이제 90데시벨, 100데시벨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크기로 보면은 이제 뭐 도서관이 한 30데시벨, 뭐 침실이 한 40데시벨,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의 대화가 이제 60데시벨, 그리고 이제 지하철 소음 80데시벨, 이제 소음이 심한 어떤 이제 공장 이런 경우가 이제 90데시벨, 차가운기랄지 자동차 클락션 이게 이제 100데시벨, 뭐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금 길거리 소음이고요. 햄머 드릴. 네. 네,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음 노출 초과 사업장을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음 노출에 대한 기준이 8시간으로 이제 90데시벨 A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업장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한 20% 이상이 90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유해 요인보다도 특히 소음이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별반 어떤 그 개선의 어떤 상황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 초과 사업장이 오히려 또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러한 노출 기준 초과 유해인자 구성 비율로 보면 소음이 다른 여타의 유해인자에 비해서 월등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90% 이상이 소음이 유해인자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해인자별 노출 기준 초과 현황을 이제 다른 어떤 그 인자별로 이제 그 본 건데, 이게 2006년도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봤을 때는 약 27, 8% 정도가 소음 부분에 있어서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요. 공정상 실제 어떤 수로서 봤을 때는 약 17 내지 18%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업종별 산업장의 평균 소음 수준도 말씀드렸다시피 80데시벨이 이제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음성 난청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90데시벨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출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떤 그 수준을 보면은 여타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1차 산업, 3차 산업,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 실질적으로 소음에 의한 청각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수준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높게 노출되는 군이 광업입니다. 광업. 그리고 이제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기타 이제 운송, 서비스업에서조차 이제 어느 정도 초과하고 있고, 직종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 어떤 제조업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뭐 교통순경이랄지 또는 뭐 소방관이랄지 또는 어떤 그 트럭 운전자랄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업군이 실질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난청의 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 직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은 얼마 정도 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그 북경의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랄지 이제 교사랄지 사무원 뭐 그리고 이제 일반 서비스업이랄지 또는 이제 일반 어떤 직업군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번 그 보시죠. 대체적으로 70에서 80 정도, 70에서 80데시벨 A에 하루 24시간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사업장의 특정한 그런 어떤 기기, 그런 소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흔하게 노출되는 어떤 그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게는 이제 주간에 이제 그런 일상적인 근무 시간에 이제 가장 높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직업성 이제 소음 노출 부분에 있어서도요. 군과 관련된 어떤 사격 부분은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큰 소리 어떤 그 뭐 락 뮤직이랄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유의한 어떤 그런 정도, 90에서 뭐 120 정도의 어떤 데시벨에 노출되고 있고요. 일반 가정 내에서도 이제 어떤 그 클리너, 바큐um 클리너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86 dBA. 그리고 이제 꼬마 신생아 뭐 울음소리 같은 경우도
100에서 117dBA 정도. 사람이 내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20 정도, 110에서 한 1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 그 운송, 수송과 관련돼서는 80에서 120 정도. 이런 어떤 그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수준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장 소음으로 인한 어떤 건강 영향은 오늘은 이제 난청에 이제 국한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난청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비청각적으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뭐 이명이랄지 또는 이제 생리학적이랄지 또는 어떤 정신학적이랄지 또는 어떤 행동학적이랄지 사회학적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의 어떤 요지가 가장 큰 게 소음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김명준 교수님께서 이제 직업성 난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직업성 난청은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난청이 이제 직업성 난청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소음성 난청이지만은 기타 이독성 난청이랄지 음향이상성 난청, 외상성 난청, 이상 기압에 의한 난청, 뭐 진동으로 인한 그런 영향도 이제 폭넓게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실제 난청과 연관돼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소음성 난청이구나, 또 이런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양측성으로. 물론 이제 군인에 있어서는 이제 일측성,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경향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양측성. 그리고 이제 노까지는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경도나 또는 중도 난청 정도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력 여치가 이제 증가할수록 뭐 청력 손실률이 감소한달지 또는 고음역 쪽에 앞에서 자꾸 이제 그 언급이 됐지만 4,000Hz, 주로 이제 3,000에서 6,000Hz의 고음역의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노인성 난청 부분하고도 이제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 부분인데, 일반적인 말소리의 어떤 소리 자체의 인지는 가능하되 어음 명료도, 정확한 그 낱말, 어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음 쪽의 어떤 그런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인 지속적인 소음에 의해서 곧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경과되면서 그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성 난청이 유한되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그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소음성 난청의 이제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음성 난청의 이제 직업병자 추세를 보겠는데요. 여기 좀 깨졌는데, 대략적으로 약 연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경도 난청, 85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소음과 관련된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도 난청이 이제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평균 역치로서 20dB를 이제 우리가 경도 난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한 2, 3천 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서 직업병자로서 소음성 난청은 약 200인에서 이제 400인 정도, 200인에서 400인 정도가 중도 난청, 즉 평균 역치로서 40dB 히어링 레벨의 어떤 이상인자가 약 매년 신환으로서 200에서 400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난청 선별률을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실질적으로 소음에 어떤 과다하게 노출되는 어떤 직업군에서 난청 선별률도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3차, 2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1차 산업 부분, 농업이랄지 임업이랄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비율은 대략적으로 약 1000Hz는 이제 우리가 평균 역치를 보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 5% 내외 정도. 5% 내외이고 이제 4000Hz 초기 청력 손실을 보는 4000Hz는 대략 10에서 20% 내외의 어떤 그 선별율, 즉 이상자의 그 대상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4000Hz 40dB 기준으로서 연령별 어떤 이제 유병률을 보는데 이거는 소음에 의한 누적 노출 기간이 연령에 같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런 어떤 그 유병률이 상승적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서 들었던 유병률을 이제 구체적인 실제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